지역 현안을 다루는 당정협의회가 예전과 달리 여야 나뉘어서 따로 열렸습니다. 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산 문명고에서는 역사교과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측은 연구학교 지정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힘을 얻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오늘 대구를 찾아 탄핵 결정이 나온 뒤에 대선 출마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탄핵 정국의 둘로 나뉜 보수정당, 아직은 앙금이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대구시가 오늘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가졌는데 같은 내용을 두고 여야 따로 두 번이나 열렸습니다. 회의는 따로 열렸지만 대구 통합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대구시의 정책에 힘을 보태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통합 신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공항의 규모를 놓고 부산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대구 안에서도 민간공항은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외풍을 타지 않으면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내부가 단결하고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시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등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추진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대구시와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걸로 이렇게. 신생 정당인 바른정당 역시 대구시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정하는 주요 시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도록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라져서 동력이 떨어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자주 만나고 자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죠. 경상가명 국가사적 지정이나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엑스코선 건설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여당과 야당 소속 의원들과 따로 열려 지역 현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판에 굳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하도록 따로 열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정지된 당원권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상고심에 판단을 구합니다. 내 사건 판결문을 보면 법률적인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에 그걸 이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선 출마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영남 지역의 민심 동향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이후라고 봅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같은 당의 대통령인데 탄핵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대통령 하겠다 지금 뛰쳐나가는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핵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적 탄핵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두 정당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현재 만 19세인 선거권을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는 만 18세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헌법 소원 제기와 18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주장해온 고등학생인 18살 이다은 양. 지난해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선거권과 정치 참여에 대해 대구에서 설문조사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로 판단해서 너는 정치에 참여해라, 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모두가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정치의 기본은 선거권이라 생각하거든요. 설문조사 결과 582명의 청소년 중 선거 연령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그 이후로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는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가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선거법 등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보통 선거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 소원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몇 차례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고 비록 계속 기각되었지만 사회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현실을 헌법재판소가 규범적으로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57년 전 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228 민주운동에 맞춰 다음 주엔 대구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선거 연령 하향은 학제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여당의 반대가 거세 2월 임시국회에도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구미 금호공과대학교가 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관광버스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내일까지던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전면 중단됐고 학생과 교직원 등 1,800여 명은 오늘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금호공대는 지난해 과도한 신고식 강요에 이어 올해도 사고가 일어나자 총학생회와 협의해 오리엔테이션 행사 일정과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9일 구미시 지산동 지산새강 생태공원에서 수거된 청둥오리 폐사체 한 구에서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지산새강 생태공원에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과 차량의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산새강 생태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 고니 수백 마리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올 겨울 들어 5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지금까지 4구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고 전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점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내려진 6개 반입 금지 조치를 77일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입 대상지는 조류 인플루엔자 미발생 시군으로 제한하며 산란개와 오리는 전면 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전국 유일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이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입생 학부모는 연구학교를 강행하면 자녀를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실에서 자습하던 2, 3학년 150여 명도 동참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직접 쓴 대자보도 붙였습니다. 일부 신입생 학부모는 연구학교를 강행하면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생을 노예로 여기지 말아라. 학생을 기계로 만들지 말아라. 학생을 돈과 권력에 팔지 말아라. 집회 뒤에는 교내 행진을 하며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한다. 반대 교사들도 국정교과서는 연구학교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학교라 하면 보통 10여 개 학교 이상, 많게는 20개 이상 이렇게 이제 해서 뭐 비교 연구라든지 뭐 학교 급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단 하나의 학교로 무슨 연구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은 학교 안팎에서 받은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지와 온라인 서명까지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전국 유일의 연구학교 지정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관계 없이 계속 연구학교를 운영합니다. 한국사 수업을 듣지 않는 2, 3학년 학생들은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아버지시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수업을 받을 신입생 입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사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학금을 내고 일하는 특수한 노동 형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현행임금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하루 7시간 20분 일하고 받는 월급 34만 5천 원. 지난 2010년 경주 택시기사들의 임금입니다. 한 달에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시급은 1,882원에 불과해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택시기사를 개인 사업자로 보고 최저임금 예외 사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루에 회사 산학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기사들이 다 챙겨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일단 어떤 우리 택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회사에 봤을 때 임금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경주 지역 택시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의 최소한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은 노사가 단협으로 합의했더라도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가외 수익 근무에 의존해서 생활하던 택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정급여를 높여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지위를 산학금을 내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최저임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경주 택시회사 4곳의 상고를 기각했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 역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현행 임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청년 취직 희망 선포식을 열고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기 위한 5대 역점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재선충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 산하기관은 예년보다 20%의 인력을 더 뽑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도 늘리고 일자리 기여도를 고려해 시군 산하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문시장 사지구 화재 이후 중단된 야시장 영업이 빠르면 다음 주 재개될 전망입니다. 야시장 개장을 위해 대구시 글로벌 사업단이 낸 신청을 검토한 대구 중구청은 3월 1일부터 도로 점용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주 금요일인 3월 3일 야시장을 재개장하기로 하고 문화 공연과 홍보, 판매자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눈뜬 채 코베어가는 대면형 방식으로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20, 30대 여성들을 상대로 유출된 개인정보와 금융기관 신분증을 이용해 감쪽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29살 김모 여인이 낯선 남성에게 3,500만 원을 건넵니다. 일명 대면형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커피숍 앞에서도 대구에 사는 31살 이모 여인이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남성에게 건넵니다.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서울까지 가서 돈을 넘긴 겁니다. 중국의 주범이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하며 국제전화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조작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통해 피해자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조작된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합니다. 거기에 접속하면은 피해자 본인이 이름과 계좌번호가 뜨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틈을 타 만나자고 한 뒤 금감원 신분증과 서류까지 내밀며 돈을 챙겨 달아나는 겁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최근 2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3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국내 총책 46살 백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의 본거지를 두고 국제전화를 사용한 이들은 중국 채팅 앱을 통해 범죄를 지시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없다며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여성회 등 전국의 65개 시민사회단체가 금복주 불매운동본부를 구성해 결혼퇴직 강요와 상납 비리를 일삼는 금복주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여성회는 금복주가 상납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대표와 상담한 결과 여성 비하 발언, 폭언,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 금복주의 상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금복주 본사와 경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는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납이 윗선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성주군 용안면의 한 섬유 공장과 야외형 매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2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2대와 소방차 30여 대, 소방관 120여 명이 동원됐는데 인화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2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는 고교 토론 프로그램 생각의 아이언의 주제가 최근 들어 다양하고 신선해졌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도록 더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의제를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뤄줄 것과 보도기사 작성 시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오늘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시도민들이 모아준 성금을 대구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72일 동안 진행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서 모아진 성금 5억 6,230여만 원을 오늘 대구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모두 전달하고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안동시 풍산읍 924번 지방도에서 아스팔트 포장이 꺼지면서 지름 1m, 깊이 0.4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 아래에는 김천에서 안동으로 들어오는 도시가스 주 배관망이 매설돼 있는데 다행히 배관망이 파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싱크홀 공간에 흙을 되메우는 한편 도로 건설 당시 관계자를 불러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병원 이사회가 최근 새 병원장 후보로 정호영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박재용 7국 경북대병원장을 선정하면서 현 원장이 탈락하자 노조는 직원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들도 신임 원장이 선정되면 노조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홍을 겪으며 추락한 경북대병원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활성화 사업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경주 의성 문경은 학문 사상 권역으로 고운 선생의 역사 자원을 개발하고 서산 보령 군산은 인문 해상 권역을 맡아 해양 관광 자원을 테마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원과 합천, 함양은 풍류 사색 권역으로 고운 선생이 신선이 됐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산림 자원을 개발하고 문경시는 역사 누리원 건립을, 의성군은 고운사 템플스테이 등을 명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속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주황산 관광단지 내 유교문화 전시관에서 열려 국외 세계지질공원 우수 사례가 발표되고 청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선도적 모델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가 원동력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